안녕하세요. 화이의 올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네, 현재 저희 집에 카틀레아 엔젤이라고 하는 녀석이 아주 아름답게 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배종 카틀레아예요. 1년에 막 두세 번씩 꽃이 피거든요. 그리고 꽃 하나도 아주 커서 제 주먹이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이세요? 네, 이 정도로 어른 주먹보다 더 큰 꽃이 활짝 펴서 좋아요. 향기도 아주 좋거든요. 그런데 얼핏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총채벌레가 씹어놨어요. 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집 베란다에 주말 지나고 제가 보니까 총채벌레들이 여기저기 피해를 입혀놨는데 제가 그 병증에 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카틀레아를 이렇게 보시면요, 총채벌레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총채벌레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블로그를 링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편집 같은 거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도 안 되고 영상 편집을 할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좀 보기 불편하겠지만 총채벌레 자체에 대해서는요, 왜 동영상을 보시면 밑에 설명하는 자료가 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총채벌레 관련된 혹은 총채벌레 사진에 관해서는 제가 제 블로그를 링크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총채벌레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채벌레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총채벌레라는 거는 개미랑 비슷하게 생겼고 얼핏 보면 새카맣고요, 아주 작아요. 한 2mm, 1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녀석이 꽃 위를 막 기어다녀요. 그리고 숨어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곰팡이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해충에 의한 피해도 그렇고 그 녀석을 직접적으로 알아서 뭐를 발견했을 땐 이미 늦어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거랑, 그리고 총채벌레라든가 곰팡이들이 혹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는지를 미리 사전에 좀 알아서 방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곰팡이 병해도 마찬가지고 이런 해충에 의한 피해도 마찬가지고, 그런 해충 자체의 녀석을 보는 것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상을 보고 지금 현재 어떤 녀석이 얘를 괴롭히고 있구나라고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선 한번 보실게요. 중간에 있는 꽃을 보면 특별히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얼핏 보면. 그죠? 그런데 이쪽 꽃잎을 보면요, 뭔가 꽃잎이 좀 지쳐있는 느낌이에요. 예, 그런데 위쪽 꽃을 한번 보면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시죠. 보시면 위쪽에 여기를 보고 새파리라 그래요. 요걸 보고 도살새파리라고 그러는데, 이 도살새파리 보시면 가장자리 쪽으로 뭔가 기어간 자국이 있고, 이렇게 흰색으로 뭔가 기어간 자국이 있고, 그리고 테두리 쪽으로, 요런데 보시면 테두리 쪽으로 색이 바래서 말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총채벌레가 씹어먹은 자국이에요. 총채벌레가 요런데 꽃 속에 요런데 숨어 있다가 이렇게 기어당기면서 테두리나 요런데 짤짤짤짤 기어당기면서 흡집을 해놓은 자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잘 보셨다가 이런 현상이 보이시면은 약을 치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 먼저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테두리 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색이 바래 있고 말라 있고, 그렇죠. 이쪽 것도 한번 볼게요. 네, 보세요. 그죠? 이런 느낌이죠.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었으면 이 녀석 말라서 죽었어요. 꽃이 말라서 시들어서 떨어졌을 겁니다. 우선 총채벌레 약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2개입니다. 시중에 아주 괜찮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해충을 박멸시킬 수 있는 약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비오킬이랑 그리고 바카드라는 게 있어요. 몇 가지 약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 2가지를 사용합니다, 저는. 우선 첫 번째로 비오킬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 팔아요. 보시면 요런 개미라든가 진딧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잡는다고 돼 있죠. 그리고 보시면 인체나 환경을 생각하는 비오킬이라고 돼 있는데
왜 그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진드기 없애려고 얘를 강아지 같은 데다가 희석해서 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체에는 뭐 특별히 무해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살충제니까 저는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막 뭐 마음 놓고 막 사용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식구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벌레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벌, 개미, 진딧물 등등요. 총체벌레도 잘 잡혀요. 그리고 강력한 게 있는데 이런 농약이에요. 바카드. 이런 것들은 2000대 1 정도로 희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설명서가 요거 탁 풀면은 있는데 대충 보면 2000대 1이에요. 2000대 1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물 1.5리터 생수병 있죠. 그게 1.5리터니까 고기에다가 1cc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정확히 말하면요. 물 1.5리터 병에다가 1리터만 담으시고 거기다가 1cc니까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돼요. 요거를. 그래서 희석한 거를 뿌려주면 되고 얘는 요거 그대로 그냥 원액으로 요거를 착착 분사해도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분무기에다 대고 반텀 요거 반 물 반 섞어서 분사해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안 듣는 게 있어요. 깍지벌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비오킬러 잘 안 돼요. 네. 그러면 이것도 한 번만에 뿌려주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제가 주말에 어디 좀 볼일 보고 왔다가 오니까 그날 월요일날 얘를 발견하고 약을 뿌렸고 저녁에 뿌렸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지금 벌레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총체벌레하고 진딧물이 다 죽어 있던데 없는데 벌레라는 게 알을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뿌렸다고 해서 이제 괜찮겠구니 하시지 말고 한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살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런데요, 이 총체벌레라는 놈이 이런 벌레들이 생겼을 때 꽃이 그냥 시들고 떨어지면 괜찮은데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한번 보세요. 지금 아주 건강해야 할 녀석들, 이게 파리시 알바인데 요게 벌써 이렇게 시들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더 한 1주 정도 더 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벌써 시들시들하게 꽃이 떨어져요. 이거는 총체벌레가 찝어서 그래요. 그리고요, 또 한여름에 피는 풍란으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집에 여기에 부작해 놓는데 풍란이 하얗게 막 예쁘게 막 펴야 되는데 지금 핀 것도 있고 보시면요, 뒤편에 꽃이 시든 게 아니라 사진으로 잘 안 잡힐 건데 꽃봉오리 상태에서 말라 있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보이세요? 예. 꽃이 다 펴서 시들었는 게 아니에요. 꽃봉오리 상태에서 말랐습니다. 그런데요, 꽃봉오리 상태에서 마르는 경우가 있긴 해요. 환경이 바뀌었다라든가 아니면은 갑자기 너무 건조해졌다라든가 등등의 이유로 꽃봉오리가 마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풍란 같은 거를 보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풍란이라는 게 건조한 지금 시즌에 꽃이 피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건조하거나 물 좀 덜 줬다고 해서 꽃봉오리 상태에서 마를 애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근데 제가 키우고 있는 이 부작에 지금 풍란이 여기만 남아있고 꽃봉오리들이 올라오다가 막 말라있는 거는 총체벌레 같은 녀석들이 찝었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필 것들이 지금 요렇게 여기저기 있고 지금 호접란들도 꽃대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요런 데까지도 이렇게 살충제를 전부 다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총체벌레를 여기서만 발견하셨다고 해서 여기만 뿌리시면 안 되고요. 현재 꽃봉오리가 달려있는 애들, 그리고 아직까지 총체벌레가 피해를 주지 않은 꽃들, 그런데도 살충제를 비율대로 맞춰서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한번 뿌려주셨다고 해서 끝내지 마시고요.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벌레를 박멸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요런데 보시면은 난에 따라서요, 총체벌레가 요런 거 보고 새싹 신화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싹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싹이 올라와서 요게 또 자라면은 가을쯤 되면은 또 꽃이 필 거예요, 아마. 요게 자라서 꽃이 필 건데 싹만 이렇게 다 갉아 먹어버려가지고 끝을 막 갉아 먹어버리니까 또 얘는 안 먹는데요. 이렇게 연약한 보들보들하거나 싹이 되게 약한 작은 것들은 총체가 찝기도 해요. 그러면 총체가 새싹을 흡집해버리면 가을에 다시 꽃을 못 보겠죠. 그런 피해도 있고요.
또 총체벌레가 여기 한번 찝었다가 그리고 요거 다 이래 즙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요 꽃봉오리에 가가지고 찝어먹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혹시나 여기에 지금 엔젤에 바이러스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 있는 바이러스가 이쪽으로 전파돼가지고 요 녀석까지도 병이 든답니다.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난초 키우시는 농가나 혹은 화훼에서 제일 피해를 입히는 병충해, 그러니까 병이 아니라 충해 중에 하나가 총체벌레인데, 총체벌레는 반드시 보이시면 잡으셔야 되고요. 총체벌레 자체가 어떻게 생겼다도 중요하니까 저의 블로그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총체벌레뿐만 아니라 총체벌레 징후도 이런 식으로 눈에 익혀 놓으면 좋으니까 최대한 눈에 많이 그 영상을 통해서라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꽃에 따라서 총체벌레의 총체벌레가 꽃을 찝었을 때 발생하는 그런 그 케이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분홍색인데 끝만 이렇게 찝어먹은 자국만 흰색으로 바랬잖아요. 근데 어떤 꽃들은 흰 색깔 꽃들은 시커멓게 타기도 해요. 그래서 꽃이랑 난초에 따라서 총체벌레가 찝어먹은 흔적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앞으로 발생하는 대로 영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 블로그에서 두 번째 병충해에 관련된 얘기예요. 첫 번째 지난번에 연부뽕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총체벌레의 그 모습, 총체벌레의 피해에 대해서 피해라기보다는 피해와 그 징후 말이 꼬이네. 그러니까 요런 현상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총체벌레 링크하지 못한 부분 죄송하고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